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히잡 속에 숨겨진 눈물과 함께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를 구해낸 건 바로 우리나라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한국의 따뜻함과 당당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한국 청년은 어떻게 중동의 엄격한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뜨거운 사막 도시에서 자하라라는 26살 여성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검은 히잡을 머리에 둘러쌉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말하죠. 오늘도 나는 나를 숨겨야 해. 자하라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온몸을 덮는 검은 아바야를 입고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고 집 밖으로 나서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하죠. 하지만 자하라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그녀의 언니가 명예살인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언니는 단지 서구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하라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하라야,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아야 해라고 마지막으로 남긴 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죠. 그런 자하라에게 유일한 위안은 밤마다 몰래 보는 한국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남성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성도 남성도 같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니. 자하라는 화면 속 한국 여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하라가 한국을 동경하며 지내던 어느 날 리야드에서 국제과학 박람회가 열렸어요. 자하라는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잘하는 덕분에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한국에서 온 준혁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준혁은 29살의 엔지니어였는데 그가 가져온 최신형 태블릿으로 사우디 아이들에게 교육봉사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힘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한국도 이렇게 다시 일어났거든요 라고 말하는 준혁의 모습에서 자하라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들은 보통 사우디 여성들을 보면 시선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혁은 달랐습니다. 통역을 도와주던 자하라에게 준혁이 말했어요. 자하라 씨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 필요해요. 그 순간 자하라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성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의견을 가진 개체로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준혁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히잡을 쓰고 있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죠. 한국은 정말 여성들이 자유로운가요? 자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이었던 적이 있고요. 최고의 기업들을 이끄는 여성들도 많아요. 자하라 씨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혁과의 만남 이후 자하라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떠나기 전에 그가 제안한 건 바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하라 씨 같은 분이야말로 한국에서 꿈을 펼치셔야 해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준혁의 말에 자하라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자하라의 아버지는 딸이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했습니다. 내 언니의 전철을 밟으려는 거냐?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자하라의 여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삼촌까지 나서서 그 이교도들은 내 영혼을 빼앗을 거다. 절대 보내줄 수 없어. 라며 위협했죠. 자하라는 절망했습니다.
마침내 찾은 희망의 문이 가족들에 의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준혁이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구조작전을 계획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새벽 3시 리야드 공항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하라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혁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하라 씨, 여긴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뛰세요. 준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자하라는 마지막 용기를 냈어요. 가족들의 추격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죠. 그 순간 자하라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자하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그녀는 히잡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던 자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사람이야.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이야.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혁이 자하라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자하라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제 한국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준혁은 자하라를 데리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자하라는 신기해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꿈만 같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받는 거예요? 자하라가 물었을 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예요. 그날 밤 자하라는 준혁이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밝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자하라는 서울대 국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려고 노력했어요. 준혁은 자하라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줬습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소개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죠. 자하라는 점점 준혁에게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남성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대 국제학과에서 자하라는 예상치 못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그녀를 중동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테러리스트 나라에서 왔네. 히잡도 안 쓰고 있으면서. 무슬림이야? 그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교수들조차 자하라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발표 시간에 자하라가 의견을 말하면 중동 방식으로만 생각하네라든지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식으로 폄하했어요. 자하라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시선들이 있다니. 그녀는 준혁에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과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준혁이 자하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하라 씨, 한국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한국인이라면 당신 같은 분을 환영할 거예요. 준혁의 말에 자하라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준혁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자하라를 비방하는 댓글들에 하나하나 정중하게 반박하고 교수들에게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항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혁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진심 어린 한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하라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자하라 언니,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됐어요. 라며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자하라는 이때 깨달았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자하라가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하라의 아버지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다. 아버지의 모습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족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자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과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때 준혁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자하라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의 대화는 장관이었습니다. 준혁은 꾸란과 한국의 유교 경전을 비교하며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한국은 당신의 딸을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갈 나라예요. 준혁은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꾸란에서도 지식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하라 씨는 지금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자하라 씨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준혁의 진심, 어린 말과 한국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내 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려 하는가? 아버지의 질문에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하라 씨는 제가 만난 가장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세상의 손실이에요. 하지만 자하라의 아버지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정말로 내 딸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다면 사우디에서 100일을 살아봐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그때 딸을 맡기겠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준혁은 망설임 없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자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 씨, 그곳은 너무 위험해요.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살기엔. 하지만 준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자하라 씨,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거예요. 준혁의 사우디 생활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무더위, 완전히 다른 문화와 종교적 관습, 그리고 일부 현지인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랍어를 열심히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준혁은 자하라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어요. 태양열 발전 시설 개선안, 사막 농업 기술 도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점점 현지 사람들도 준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 청년은 다르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배우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00일이 지났을 때 사막 한복판에서 자하라의 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남자는 처음이다. 자하라를 부탁한다.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진정한 인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준혁을 자하라가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복과 사우디 전통 의상이 어우러진 특별한 혼례였죠. 자하라의 아버지도 한국에 와서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 센터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기술 교육을, 자하라는 언어와 문화 교육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하라에게 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에서 여성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뉴욕 유엔 본부 연단의 선자하라는 전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구한 나라입니다. 제가 꿈꿀 수도 없었던 자유와 존중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세상을 구할 차례입니다. 자하라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억압받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포용력과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준혁과 자하라의 사랑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